지역이 튼튼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2020 균형발전 박람회 균형발전 가이드 박용관입니다. 오늘 제가 도착한 곳은 균형발전의 중심 도시인 세종시입니다. 나와 있는 곳은요 호수공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여유를 머금는 곳인데요. 무엇보다도 뒤로 보이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정부 세종청사, 세종도서관,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 등 특화 건물들이 질비해 있어 이색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 세종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 전시관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이 바로 세종시 전시관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종시 전시관 어떤 내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균형발전 박람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목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종 전시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살기 좋은 세종시의 모습을 구현하고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정말 다채로운 특화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런 가득 들어서 있는 특화 건축물들의 이색적인 모습을 좀 구현해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세종 스마트 시티를 소개하여 명품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 세종시의 모습을 구현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자율주행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누구보다 디지털 그린 뉴딜에 앞장서고 충청권이라는 인접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여 미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로의 미래 비전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을 들으면서 세종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세종의 뉴딜을 더해서 균형 발전의 완성이다라는 주제가 눈에 띄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예. 되게 많은 고민도 하고 되게 많은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자마자 그게 보였어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 주제는 세종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정치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에 스마트 도시, 충청권 자율주행이라는 세종형 뉴딜을 더하여 좀 미래를 선도하는 모습을 구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국가 균형 발전 완성이라는 그런 한 단계, 한 발짝 나가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세종시 전시관 이제부터 좀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쪽에 보니까 모형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모형인지 궁금하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보시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형입니다. 여기 엄청 큰 모형이 있는데 어떤 모형들이에요? 예, 이 모형은 어반 아트룸이라는 모형입니다. 이게 세계 최장길인 1.4km에 달하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스트리트형 보행중식 복합문화 상업시설입니다. 저희 세종시는 이 어반 아트리움뿐만이 아니라 정말 행복도시 전체가 도시 건축 박물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채로운 건축물, 특화 건축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저희가 소개를 다 해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세종청사가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는 용이 꿈틀거리면서 승천하는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정부 세종청사 옥상에는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하긴 했는데 옥상 정원에는 옥상 관람 투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이처럼 세종시만의 독창적인 건축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이렇게 모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어반 아트룸이라든지 방축천 특화 상가라든지 이런 민간 건축물에도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특화된 건축물들이 상당히 이색적인 곳이 바로 세종시라고 하는데 이 특화된 건물들을 또 영상으로도 제가 직접 볼 수 있다고요? 네. 제가 그러면 지금 가서 영상 한번 눌러보고 건축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텐데요. 디지털 뉴딜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 자, 스마트 도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도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를 모빌리티, 헬스케어와 같은 핵심 요소로 구분을 하고 서비스 도입과 실증을 위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와 똑같은 쌍둥이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가상 세계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모의 실험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 실험을 통해서 설득력 있고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세종시의 스마트 도시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지털 트윈과 더불어 빅데이터 플랫폼 이것을 고도화해서 시민들과 함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함께 가보시죠. 자, 세종을 넘어서 충청권 자율주행 광역교통망이라는 주제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세종시에서 자율차를 기반으로 한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2019년 작년에 세종시가 그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 특구로다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그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상 제약 때문에 실질적인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실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에 자율차 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그 자율차 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규제들이 세종시에서만큼은 전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한 12개에서 13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도 세종시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차가 자동차라는 게 세종시에서만 다녀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 예. 자, 우선 그 뭐 이쪽에 지도도 있습니다만은 충청권이라는 이 지역이 오밀조밀 붙어 있고 기존의 도로를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자율차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데에서 이제 착안을 했던 겁니다. 네.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자율차를 기반으로 한 상용화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세종시 주변에 있는 충청 남북도, 대전 광역시까지 말 그대로 충청권 광역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그 뉴딜 사업의 경제 중심의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의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포부와 비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준비되고 있죠? 예, 정부에서 지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종시가 전통적인 산업에 기반을 둔 데서 취약하다 보니 미래 산업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마찬가지로 자율차 특구 지정과 마찬가지로 큰 그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경사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네. 전국의 이제 최대 규모로다가 우리 세종시에 2023년까지 네. 완공을 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유치가 되게 됐는데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공공 데이터, 그다음에 민간 데이터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의 그 콘텐츠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년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드론 특별 자유 구역입니다. 드론 특별자유구역이요. 예, 작년에 이제 우리가 자율차 규제 특구를 지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같은 개념으로 이제 금년에는 드론 특별 자유 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것들, 자율차와 관련된 것들,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 또 앞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했겠지만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좀 합쳐가지고 그리고 세종시는 설계되면서부터 환상형 구조이고 중앙에가 이제 그 수목원이나 이게 공원 위주로
그 네, 환경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까지 결합이 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그린 뉴딜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세종시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 무엇보다도 계획적으로 성장해온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종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중심에 선 세종특별자치시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세종특별자치시 화이팅! 화이팅!